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쉽게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매일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과일들 중 몇 가지가 60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을 연구하고 진료해왔고 한 가지 공통점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바로 좋다고 믿고 먹는 과일 때문에 콩팥이 조용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의 처리 능력은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일도 어떤 것은 몸을 살리고 어떤 것은 콩팥을 급속도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유럽 노년의학 학회 보고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이 콩팥 기능 저하를 이미 겪고 있지만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노년기의 몸을 지치게 하는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다고 과일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나? 그 의문에 대해 저는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과일은 콩팥을 무너뜨리고 어떤 과일은 콩팥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하루 리듬을 알면 제가 드리는 조언이 더 정확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의 생활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과일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 과일 때문에 콩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과일을 잘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의 혈액 역과 속도인 GFR이 매년 1%씩 떨어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럽 신장학회 보고서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이미 콩팥 기능이 정상 범위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콩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몸 안에서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평소보다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심지어 밤에 잘 때 옆구리가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나이 든 몸이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확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사소한 양의 당과 칼륨이 60세 이후에는 콩팥에게 2배, 3배의 부담이 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공동 연구팀은 노인들이 건강한 간식이라고 믿고 먹는 과일이 실제로 콩팥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단 200g의 고칼륨 과일만으로도 참가자들의 칼륨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진료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시장에서 싸게 사온 과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다가 콩팥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나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시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령의 콩팥은 이미 지쳐있는 필터와 같아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과일이 콩팥을 압박하는지 또 어떤 과일이 콩팥을 편하게 해주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저는 콩팥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과일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던 바로 그 과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조용히 반복되던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가을마다 즐겨 드시는 감입니다. 달고 부드럽고 소화에 좋다고 믿으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감이 콩팥뿐 아니라 위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근무할 때 저는 감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어르신들을 매년 가을마다 여러 번 진료했습니다.
그중 한 사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북부 토리노에 사는 74세 할머니였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고 배가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다고 하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 시장에서 산 잘 익은 감을 공복에 2개나 드셨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안에 커다란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위상과 만나면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쉽게 생깁니다. 젊을 때는 위상과 장운동이 충분해 이런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낼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위산도 줄고 운동력도 약해져서 쉽게 막혀버립니다. 위가 막히면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체액이 정체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은 혈액을 충분히 역과하지 못해 수치가 떨어지고 피로감은 더 심해집니다. 최근 일본 노년내 과학회에서도 감을 많이 먹는 노인층에서 위석 발생률이 젊은 세대보다 3배 높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다행히 빠르게 오셔서 내시경으로 위석을 잘게 부수는 시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수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료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감을 좋아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위험해질 줄 몰랐네요. 이처럼 60세 이후의 몸은 감의 달콤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공복에 먹거나 저녁에 드시는 습관은 더 위험합니다. 몸은 자고 싶어 하는데 위와 콩팥은 갑자기 들어온 당분과 탄닌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감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아주 작은 조각만 꼭 식사 후에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곧 이어서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2번째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과일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바로 그 과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감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 2번째 과일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계신 바나나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바나나 1~2개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정말 자주 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바나나가 콩팥에 가장 빠르게 부담을 주는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노령이 콩팥은 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는 속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유럽 노인 심혈관 연구 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에서는 혈중 칼륨 상승 속도가 젊은 층보다 무려 2배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진료할 때 실제로 겪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누구보다 잘 챙기던 68세 남성분이었는데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먹고 산책 나가기 전에 1개를 더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다고 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자 칼륨 수치가 위험 범위까지 올라가 있었고 심전도에서는 부정맥 징후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바나나는 건강식이라고 해서 더 먹었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며 놀라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노년층에서 혈중 칼륨이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전기 신에 영향을 주어 가슴 두근거림, 근력 저하, 갑작스러운 피로감 심하면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일부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바나나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증상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칼륨이 급격히 상승하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콩팥 기능이 떨어진 이후에는 바나나가 더 이상 안전한 아침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어르신들은 바나나를 줄이거나 중단한 뒤 심장 두근거림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나나는 젊은 사람에게는 에너지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과 심장에 과부하를 주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바나나 2개씩 드시고 계시다면 이 부분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과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가정에서 저녁에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바로 그 과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많은 가정에서 저녁마다 비타민 보충이라고 믿고 챙겨 드시는 과일들입니다. 특히 오렌지, 키위, 그리고 이것들을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60세 이후 콩팥에게 가장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진료할 때 매일 저녁 오렌지 주스를 갈아 마시던 70대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이 습관을 유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숨이 약간 차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고 혈중 칼륨 수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콩팥에 부담이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문제가 훨씬 심해집니다. 과즙 속의 당분과 칼륨이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한 번에 많은 양이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위장과 콩팥의 활동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담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밤새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저녁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압 변동 폭이 커지고 콩팥 혈류가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콩팥과 심장에게 야근을 시키는 셈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가족에서 있었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건강해지라고 매일 저녁 키위와 오렌지를 갈아드렸는데 몇 달 지나자 할머니는 숨이 차고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이 주스를 끊고 생과일을 아주 조금만 먹도록 바꾸자 증상이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저녁 과일 주스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60세 이후의 몸에게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당과 칼륨이 빠르게 들어오면 콩팥은 이 과부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일은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지 갈아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콩팥이 훨씬 편안해지고 밤에 자는 동안 몸이 더 안정됩니다. 이제 이어서 왜 이런 과일들이 노년기에 갑자기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성분이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같은 과일이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60세 이후에는 갑자기 위험한 음식이 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과일이 콩팥을 지치게 하고 어떤 과일이 콩팥을 살리는지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평생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점점 막히고 역과 속도인 GFR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유럽 노년의학 보고서는 65세 이상의 30%가 이미 초기 콩팥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은 전혀 모른 차에 생활합니다. 문제는 노령이 몸이 과일 속의 세 가지 성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당입니다. 과일의 당은 소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콩팥 혈관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이런 혈당 상승이 일어나면 콩팥은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좋은 영양소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배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연구팀의 보고서는 노인이 고칼륨 과일을 먹었을 때 혈중 칼륨이 정상 성인의 2배 속도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심장 두근거림 근력, 저하 갑작스러운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산성분과 탄닌입니다. 과일이 가진 산성분은 60세 이후 위산이 줄고 장운동이 약해진 몸을 자극해 역류 더부룩함 소화 지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진료할 때 한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마다 과일을 갈아 마시는 습관을 오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중단하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소량만 씹어서 드시도록 바꾸자 일주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과일의 성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약이었던 것이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콩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과일만 잘 선택해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과일 3가지, 그 첫 번째 과일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콩팥을 지치게 하는 과일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와 정반대의 과일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일들은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세계 여러 연구 결과에서 논영이 콩팥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준 과일들입니다. 노인의학 분야에서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더 이상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과일들이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 염증, 혈관 건강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과일 중 하나는 사과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내에서 겔 형태로 변하며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늦춥니다. 이는 미국 콩팥학회 AJKD에 발표된 연구에서 고령층의 혈당 변동성을 낮추고 사구체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사과 섭취가 단백뇨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콩팥의 미세혈관이 안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과는 노년기에 콩팥이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지 않도록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는 단순히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갈증 신호가 둔해져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를 유발합니다. 탈수가 반복되면 콩팥 혈류량이 감소하고 노폐물 농도가 높아져 콩팥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때 배는 매우 흥미로운 작용을 합니다. 배의 수분은 단순히 물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퍼지며 체내의 수분 균형을 완만하게 회복시킵니다. 또한 배의 풍부한 펙틴과 루털린은 장내 염증과 콩팥 주변 미세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배 섭취가 고령층의 순환 수분량 증가 및 부종 감소와 관련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콩팥은 갑작스러운 수분보다 부드럽게 들어오는 수분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과일은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는데 이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신염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에서 CRP라는 염증 수치가 평균 20%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콩팥은 염증에 매우 취약한 기관이기 때문에 염증 감소는 곧 콩팥 기능 보호로 이어집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콩팥 기능이 조금 저하된 고령층에게도 안전하게 권장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의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40-60개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혈압, 미세혈관 기능, 피로감 개선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과일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몸에 작용하지만 모두 콩팥 건강의 중요한 요소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흡수를 늦추고 하나는 수분 균형을 안정시키며 또 다른 하나는 미세혈관과 염증을 조절합니다. 즉, 노인의 콩팥이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요소 완만함 안정된 수분 혈관 보호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전 세계 노인의학 학회에서는 고령층의 식단은 복잡할수록 실패하고 단순할수록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임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또는 골고루가 아니라 몸이 부담 없이 매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정확한 것을 꾸준히 먹을 때 변화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사과를 조금, 점심 이후에는 배의 수분을 천천히 느낄 수 있는 양만큼, 오후에는 블루베리를 씹어 먹으며 혈관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하루 안에서 콩팥은 부담 감소, 수분 균형 회복, 미세혈관 보호라는 세 단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약을 쓰지 않아도 수주 내에 몸의 피로감 부종, 혈압 소변 상태 등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선택한 과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콩팥을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과일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어떤 과일이 콩팥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 사실 논영이 식단에서 음식의 종류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시간대입니다. 30대나 40대까지는 과일을 언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콩팥과 췌장 소화기관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시간에 먹느냐에 따라 부담이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유럽 노인의학회는 65세 이상에서는 아침 공복 시 혈당 상승폭이 젊은 층의 2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콩팥에 압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과와 같은 과일은 좋은 과일이지만 공복에 먹으면 장의 흡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져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침 식사 후 45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소화기관의 부담이 완만해지고 혈당 반응도 안정되며 콩팥이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는 시간대가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식후 일정 시간 뒤에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 변동성이 낮아지고 전신 피로도가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몸의 대사가 하루 중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분이 흡수됩니다. 이때 배처럼 부드러운 수분을 가진 과일을 먹으면 콩팥은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체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영양생리학회는 노년기의 수분 부족은 물 한 컵보다 수분 많은 과일 소량 섭취가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노령이 몸의 미세혈관 흐름이 저하되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때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베리류를 소량 섭취하면 혈관 내피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즉, 과일의 효과는 종류 자체보다 시간대와 흡수 속도에 의해 훨씬 더 강하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녁 7시 이후는 과일 섭취에 가장 좋지 않은 시간입니다. 노인의학 실험에서는 60세 이상이 밤에 과일을 먹었을 때 당과 칼륨 흡수가 2배 빠르게 일어나고 콩팥 혈류가 떨어져 전날보다 더 피로해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수면 중에 콩팥이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밤새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이 약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에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느 시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콩팥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익숙한 과일들이 사실은 콩팥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건강은 복잡한 지식보다 몸이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냅니다. 과일을 조금 바꾸고 시간을 조금 조절하고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다시 안정된 호흡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쌓이면 피로가 줄고 붓기가 빠지고 잠이 깊어지고 삶의 질이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아온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순한 변화를 통해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도 같은 변화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개인의 상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질환이나 약물이 있다면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안내는 의료 조언을 대신하지 않으며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절대 늦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고 당신은 그 회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지금 이 순간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